먼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볼 건데, 인민은행이 헝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이 5개월 만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 중국 평균 지급 준비율이 8.4%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헝다 사태 등 각종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로, 이것을 낮출 경우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해 약 1.2조 위안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실물 지원 강화 수단으로 이번에 풀린 유동성을 특히 중소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신부가 무선 선호 기반 자동차 레이더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차량용 레이더 센서들은 주로 24GHz와 77에서 79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체를 식별하고 탐지 거리 등을 판단해 정지, 후진 주차, 충돌 견보 등 자율주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자동차 스마트 기술의 발달과 기술 응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파수를 76GHz에서 79GHz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산업은, 성강증권이 앞으로 풍력발전소 업계에서 대규모 탄소 섬유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난해 전 세계 탄소 섬유 수요 충량 중 29%를 풍력발전소 업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풍력발전기 중에서 블레이드, 날개 부분, 이 부분을 더 크고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소 섬유를 사용하면 최소 38% 이상으로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고 14% 이상의 원가가 절감돼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를 하는 중국이 풍력 발전소를 당연히 많이 건설하겠죠. 그래서 최고 2만 톤 정도의 탄소 섬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 섬유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 관련주인 광웨이 복합차제, 중재과기 등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후증권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반도체 장기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초로 마이웨이 테크가 강소장 전 테크놀로지와 사망광전 등과 타기업에 반도체 웨이퍼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반도체 패키징 및 업체의 시장 규모가 2021년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선두 기업들보다 중국 장비 납품 기간은 8개월이나 적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설비의 국산화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우시 아우터웨이, 화펑 테스트 컨트롤, 장천 테크, 화싱 위연찬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증시 기관 투자자들은 지준율 인하 기대감에 금융주에 주목하면서 중신증권, 흥업증권과 화태증권의 순매수를 확대했으며, 중국 알루미늄이 중국 정부의 중국 히토리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선전 증시 기관 투자자들은 산업재, 경기소비재, IT 업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연초 진입에 따라 백조 소비 증가 기대감에 오량액, 테슬라 히토리 연구자재 공급업체인 횡점동자, 육브라인산 리튬 관련주인 영태과기에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상하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준율 인하 기대감에 중신증권, 오상은행, 반도체 관련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웨이알 반도체, 자오이 이노베이션의 매수를 확대했습니다.